책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 윌라 오디오북. 한국의 젊은 부자들. 윌라 오리지널 오디오북. 무일푼에서 100억 원대 회사 만든 60인의 현재 진행형 성공기. 이신영 지음. 메이븐. 프롤로그. 우리가 이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빌딩. 198제곱미터쯤 되는 공간에 빨강, 주황 등 화려한 색깔의 원단을 담은 선반이 천장에 닿을 정도로 수북이 쌓여 있었다.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내며 재봉틀 앞에 앉은 직원들이 천조각을 잘라내고 있었다. 일부 직원은 널찍한 대형 테이블 앞에 서서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잘라놓은 천조각을 이어 옷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사무실 귀퉁이에는 한 증권사 대표이사가 보낸 화환이 놓여 있었다. 내년에 저희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서요. 하얀색 카디건을 입은 앳된 얼굴의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의료회사 SYJ의 김소영 대표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전문대를 졸업한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 직원이었다. 그런데 회사 창립 2년 만에 매출 164억 원, 영업이익 17억 원을 내는 혁신적인 기업인으로 변신했다. 창업 첫 해인 2014년 3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15년 45억 원으로 성장하더니 2016년에는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서며 이른바 대박을 낸 것이다. 40여 명이 근무하는 회사 현장은 말을 붙이기가 미안할 정도로 분주했다. 그간 매일 2.5톤 트럭으로 맨투맨 티셔츠 등 각종 옷까지 5천에서 7천 장을 전국으로 배송해왔다. 경영기획을 담당하는 한 직원은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주문량은 폭주하는데 생산량이 부족해 최근 562제곱미터짜리 물류센터 겸 생산 공장을 임대했어요. 매일 10,000에서 11,000장의 옷을 생산하는데 이마저도 동인하고 있어요. 재고를 안정적으로 쌓아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송이 느리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 있어서. 직원 40명으로 모자라 40명 정도를 빠른 시일 내에 더 뽑아야 한다. 2016년 11월에만 2015년 전체 매출과 맞먹는 41억 원의 매상을 올려 회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주요 백화점들로부터 하루빨리 오프라인 매장을 내야 한다며 미팅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들은 매년 평균 14% 성장하는데 SYJ는 3년 만에 500%에 가까운 미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벤처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워 고용과 인건비는 물론 제품 생산까지 줄이느라 바쁜데 이 회사는 워낙 뭐든 만들기만 하면 팔려서 남부러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없이 전화하고 옷을 만드는 현장을 보고 있으니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회사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28살에 젊디 젊은 SYJ의 CEO 주위에 많은 인재가 몰렸다. 유니클로에서 25년간 봉제와 패턴을 담당한 관록의 임원, 서울 패션 컬렉션에서 세 차례나 입상한 유명 디자이너, 명문대 출신의 연구원, 굴지의 금융회사를 다니던 재무 전문가까지 이 모두가 20대 CEO가 지휘하는 로켓에 올라탄 사람들이다. 이 회사가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패션 업계에서 이처럼 빠른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패션 업계에서 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를 했고 그의 세상이 환호했기 때문이다.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으로 새 옷을 만드는 역발상적 접근을 한 것이다. LG 패션, 제일모직 같은 큰 기업에서는 쓰다 남은 자투리 원단이 하루에 5톤 차량으로 20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투리 원단을 버리려면 돈을 내야 해요. 저희는 그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을 무료로 혹은 돈을 조금 주고 가져와서 새로운 옷을 만듭니다. 어차피 버리려면 돈이 드는데 저희가 돈을 주고 사간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셨죠.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적자에 시달리는 의류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비용 절감이다.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유니클로, 자라 같은 세계적인 스파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도 빠른 속도와 규모의 경제로 원가를 줄인 데 있다. 국내의 여러 토종 의류 브랜드는 뛰어난 디자인과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무조건 새 원단으로 옷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대표의 접근 방식은 180도 달랐다. 자투리 원단을 이용해 비용을 40%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좋은 품질의 옷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면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결국 통한 것이다. 이 회사는 맨투맨 티셔츠나 패딩 점퍼를 만들 때 앞판은 자투리 원단을, 뒷판은 새 원단을 쓴다. 50% 정도를 자투리 원단으로 구성하는 맨투맨 티셔츠의 온라인 소비 자가는 5,000원. 백화점에선 10,000원 정도에 팔린다. 원가는 1,300원 선. 원가가 2,000원이 넘는 게 없어요. 이게 경쟁력입니다. 새 원단 같은 경우 보통 의류업체는 일야드를 3,000원에서 4,000원에 떼어와요. 자투리 원단은 일야드에 300원이면 되니까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누가 봐도 평범한 여성이었다. 인천에서 태어나 공인중개사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남다른 점이 있었다면 옷을 유난히 좋아했다는 것. 옷은 나의 자신감을 가장 붐업시켜주는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왔다. 옷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스커트, 청바지, 티셔츠를 사들여 옥션에 팔기 시작했다. 인천에서 동대문 시장까지 왕복 2시간씩 걸리는 길을 다니며 부지런히 옷을 떼어왔다. 10,000원에 가져온 옷을 15,000원 정도에 팔았는데 많이 팔 때는 하루에 최대 100벌을 팔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기도 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패션이라는 취미는 점점 그녀의 업으로 발전해 갔다. 만들어진 옷을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옷을 만들어서 팔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창업은 옷에 대한 감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2년 동안 프리랜서 의류 디자이너를 따라 현장을 다니며 원단 고르는 법부터 디자인, 바느질, 패턴 뜨는 법까지 옷에 대해 닥치는 대로 배웠다. 창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2009년부터는 옷을 파는 일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사무직으로 취직해 투잡을 뛰었다. 그렇게 5년간 1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아 회사를 세웠다. 창업 자금을 모으려고 들어간 회사였지만 회사를 세우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회사 운영 방식을 꼼꼼히 배웠다. 보통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저는 스펙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호랑이를 쫓아가면 고양이라도 잡는다는 마음으로 꿈을 크게 꾸었어요. 우리 회사는 아직 너무 작아요. 제 꿈은 한국의 유니클로 같은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편견을 깨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사회 경험을 어느 정도 쌓은 나이인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 되어야 그나마 사업할 재주가 생긴다는 통념이 있다. 대학을 중퇴하고 사업하는 것은 해외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젊은 나이에 창업하는 사람들을 부모 잘 만난 금수저들이고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치부한다. 일반인과 달리 그들은 사업 자금도 넉넉하게 지원받아 위험을 감수할 만한 여유가 있고 집안 형편이 좋기 때문에 설령 사업이 망하더라도 아주 큰 타격은 입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미국과 유럽 글로벌 기업의 CEO와 유망 벤처 창업자 100여 명을 인터뷰했는데 특히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 수준의 비전이나 배짱, 아이디어, 추진력을 지닌 글로벌 사업가가 거의 없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며 업계에 큰 획을 그을 만큼 앞서가는 사업가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016년 들어 그 편견이 깨져버렸다. 조선일보사와 네이버의 합작법인인 잡스앤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서다. 잡스앤은 창업과 취업 기사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이버 잡앤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이 플랫폼에 직업 관련 기사를 쓰기 위해
한국의 젊은 사업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 누구와 붙어도 밀리지 않을 비전과 아이디어, 실행력, 열정을 가진 뛰어난 사업가가 예상 외로 많았다. 때를 잘 만나기만 하면 마크 저커버그 못지않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젊은 CEO들이었다. 우리나라는 창업 친화적인 미국이나 이스라엘과는 달리 창업을 하기에 호락호락한 환경이 아니다. 천편일률적인 입시교육, 군입대, 쉽지 않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 젊은 청년들의 창업과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경직된 공무원 사회, 야박한 민간 투자와 금융 지원.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회사를 만들고 빠르게 매출을 내고 재산을 불려나갔다. 한 번 빠지면 탈출하기 어려운 늪지대에서 솟아 기적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낸 사례가 하나둘 모였다. 이들의 연령대는 주로 20, 30대, 40대 이상도 있지만 그들도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20대 또는 30대 초반이었다. 1조 원. 앞으로 등장할 60여 개의 작은 사업체와 기관을 이끄는 우리나라 젊은 부자들이 공개한 최근 연간 매출 내역과 재산을 합한 숫자다. 미국에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최고 재무 책임자, 샌프란시스코 49ers 구단주를 거치며 실리콘밸리의 큰 손으로 떠오른 유기돈 BMW 회장의 재산까지 합하면 1조 6천억 원에 이른다. 10,000원짜리 지폐로 지구를 3바퀴 반 감는 액수다. 수천 수만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오랜 역사의 다국적 기업들이나 가능한 액수의 매출을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소수의 청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왔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갖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데 젊은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그 고정관념이 크게 흔들렸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부를 이룬 한국 젊은 사업가들의 성공 비법을 파헤쳐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부자 61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책을 써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단지 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의 성공 과정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흔히 젊은 시절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좋은 학교와 부모의 지원이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대다수 젊은 부자들은 좋은 학교와 인맥, 사회 경험, 부모들의 넉넉한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1,000만 원도 안 되는 자본금으로 시작한 사업가가 한둘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집이나 카페에서 시작한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 시작한 청년들도 있었다.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이들 대부분이 부모의 도움에 질색한다는 점이다. 일부는 부모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읽어보고 싶다며 밑바닥부터 뛰어들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린 사람도 돈을 벌자마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계산해 바로 갚아버렸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부모를 직접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일을 하거나 부모가 세운 부진한 사업체를 이어받은 사례뿐이었다. 젊은 사업가들이 큰 돈을 벌었다고 하면 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업을 했을 것 같지만 이들의 업종은 첨단과 전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분야인 IT 플랫폼과 오토오는 물론이고 의류, 패션, 화장품, 스마트워치, 자동차, 과일, 막국수, 금융, 부동산, 광고, 만화, 동영상 콘텐츠, 베이킹, 마케팅, 디자인까지. 심지어 한국에는 없던 새로운 직업이나 상품을 만들어 자리를 잡은 사람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창업 시점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에 찬바람이 불어닥친 2010년에서 2013년에 몰려있다는 사실이다.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짧게는 2년, 평균적으로는 5년에서 6년이 걸렸다. 이들에게 학력이나 자격증 같은 스펙은 창업 성공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훈장이었다.
중졸에서부터 고등학교 재학생, 하버드 경영대학원까지 출신 학교는 다양했고 학교가 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5년간 투잡을 뛰며 모은 1억 원으로 시작해 2년 만에 1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김소영 대표는 사실 매우 풍족하게 시작한 축에 속한다. 2016년 상반기 매출 500억 원을 기록한 화장품 회사 코스토리의 김한균 대표는 3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3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운용사 밸류시스템 자산운용의 정환종 대표는 1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200만 원으로 시작해 2년 6개월 만에 매출 500억 원을 만들어낸 시각장애인용 시계 다세 김주윤 대표, 200만 원으로 수십억 원의 매출 신화를 만든 라고 디자인의 하성룡 대표. 젊은 나이에 창업에 성공한 이들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 하나가 이들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일에 뛰어들었을 거라는 점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대부분 자신이 좋아하고 애착을 가진 영역에서 시작했지만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지금 몸담고 있는 업계에 입문한 경우도 있었다. 2016년 9월 누적 주문수 2억 건을 돌파한 국내 대표 벤처 신화 배달의 민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는 음식에 관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쪽 일이 워낙 힘들어서요. 라고 털어놨다. 그의 부모는 고깃집 주인이었다. 어렸을 때 삼겹살과 갈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매일 먹었다.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는 그의 꿈 버킷리스트에는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기로 마음먹자 무한정 확장되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자신의 디자인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고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윌라 오디오북